마침내 설날이 뉴욕시 공립학교 정식 휴교일로 지정됐습니다. 차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장에 정재건 전 뉴욕 한인경제인협회장이 임명됐습니다. 신시내티에서 근무 중 총격으로 순직한 한인 경관을 추모하는 물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유권자 등록에 한글 신청서가 개정됐습니다. LG전자가 시정부와 환경단체 연합 등과 논의 끝에 북미 신사옥 건립 문제를 합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마침내 설날이 뉴욕시 공립학교 정식 휴교일로 지정됐습니다. 빌 드블라조 시장은 오늘 오전 한인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 1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설날을 휴교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금홍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민족 전통 명절 중 하나인 설날이 마침내 뉴욕시 공립학교에 휴교일로 지정됐습니다. 오늘 오전 빌 드블라조 뉴욕시장은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PS20 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날을 뉴욕시 공립학교에 휴교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날이 뉴욕시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도 설날인 2월 8일에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Because today we say yes to Lunar New Year as a school holiday in New York City. 뉴욕시가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한 데에는 뉴욕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고 하원에서도 통과가 유력시되자 압박을 느낀 드블라지오 시장이 먼저 설날을 휴교일로 지정하겠다는 제안을 주 의회 측에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드블라지오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설날 휴교일 지정을 약속했었습니다. The prior administration wouldn't do this, but we pushed the prior administration every way we possibly could. In this administration, we've been working closely for months now with Commissioner Carriel an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City Hall. And the fact that they've done this is not just big news in this community, it is big news for the entire city. This holiday is not just about the kids just getting a day off from school. It's about the city of New York telling hundreds of thousands of Asian Americans that their culture and heritage is part of the American fabric. 뉴욕시 설 휴교일 지정 캠페인을 10여 년간 진행해온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 모두 축제 분위기입니다. 역시 우리 아시안 커뮤니티, 특히 한인 커뮤니티의 그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고 매가 말 이렇게 우리를 들어줬다는 거는 그만큼 투표력의 신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get out the vote, 투표하라고 장려하셨습니다. 뉴욕시 학생 15%가량이 설날을 지내는 아시안계로 이 중 상당수는 매년 설날이면 병가를 내고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차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장에 정재건 전 뉴욕 한인경제인협회장이 임명됐습니다. 평통 미주지역 부의장에는 김기철 현 부의장이 연임됐습니다. 한국평통사무처는 22일 17기 평통자문위원 선정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는 정재건 전 경제인협회장이 임명됐고 171명이 자문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2013년 16기 출범 당시 인원인 174명보다 3명 감소한 것으로 해외 평통위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던 방침과는 동떨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올해는 자문위원 선정위원 수 외에 자문위원 전체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평통 안팎으로부터 거센 빈축을 사고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문위원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선정에 탈락한 인사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올해부터 비공개 원칙을 세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주지역 20개 협의회를 총괄하는 미주지역 부의장에는 김기철 현 부의장이 연임됐고 전 세계적으로 500명이 선임되는 상임위원회는 전 뉴욕 평통 수석 부회장인 김영길 베델 인더스트리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신시내티에서 근무 중 총격으로 순직한 한인 경관을 추모하는 물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은 가족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립대학인 신시내티 대학의 산타제이 오노 총장은 현재 중고생인 소니킴의 세 아들이 신시내티 대학에 입학하면 수업료 전액을 4년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이와 같은 글을 올리고 소니킴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라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주는 업무 수행 중 숨진 경찰관의 자녀가 주립대학에 진학하면 최대 4년 동안 수업료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씨 가족을 돕기 위해 마련된 모금 운동에도 참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펀드미닷컴에 개설된 김씨 가족 지원 모금에는 이틀 만에 11만 달러가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경찰로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을 뿐 아니라 인정 많은 경찰로 통했던 김씨의 장례식은 25일 오전 신시내티의 제비어 대학에서 열립니다. 존 크랜리 신시내티 시장은 시민들에게 김씨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 푸른색 옷을 입고 김씨를 추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신시내티시는 김씨의 장례일까지 공공기관에 조기를 개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공공기관 서류의 잘못된 번역은 한국어인데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뉴욕주 유권자 등록에 한글 신청서가 개정됐습니다. 어색한 번역이 쉽고 적절한 표현으로 대폭 수정됐습니다. 뉴욕주 유권자 등록 한글 신청서의 번역이 개선됐습니다. 새로 바뀐 내용을 보면 과거 용지에 미국 시민입니까? 라는 질문이 미국 시민권자입니까?로 바뀌고 투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는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또 18세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올해 말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라고 돼 있던 것이 올해 말까지 만 18세가 되어야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로 개정됐습니다. 우편물을 받는 주소를 확인하는 항목에도 상기와 동일하면 건너뛰십시오로 돼 있던 설명이 거주지 주소와 동일하면 작성하지 마십시오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개정은 한인단체의 오랜 요구로 이뤄졌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인턴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한 유권자 등록 한글 신청서 표기 바로잡기가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욕시 선관위 웹사이트의 한글 안내도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맨하튼에서 아시안 여성을 타깃으로 연쇄 폭행을 저지른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가 죽기 전 블로그에 올린 글대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최소 4건 이상 아시안 여성을 둔기로 가격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타이렐 쇼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맨하튼 어퍼이스트 메디슨 애비뉴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축에 목을 매달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신 상태로 봤을 때 죽은 지 며칠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또 용의자가 어떻게 아파트와 엘리베이터 축에 진입했는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1년간 1,500명의 아시안 여성에게 구애를 했지만 자신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죽기 전 마지막으로 올린 글에서는 자신이 곧 자살을 할 계획이라며 경찰이 자기를 찾는 것은 헛수고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LG전자 북미 신사옥이 마침내 원만한 타결을 보게 됐습니다. LG전자는 시정부와 환경단체연합 등과 논의 끝에 5층 높이 건물 1동, 3층 높이 2동 건립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LG전자는 23일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에서 착공하는 신사옥 문제와 관련해 시정부와 록펠러 재단, 환경단체연합 등 지역사회와 최종 합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 신사옥은 지난 2012년 착공을 추진했지만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허드슨강의 풍치를 훼손한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LG 측은 환경단체 등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최종 합의안은 지상 70피트의 5층 북관 빌딩과 3층 남관 빌딩, 3층 아트리움 등 3동의 업무 빌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LG전자 측은 뉴저지 지역사회의 경제와 환경에 공헌하고자 각계 대표들과 건설적인 협의를 이루어내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달라진 과학 과목의 교육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킨더가튼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다양한 실험에 참여하게 하는 등 과학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카르멘 파리냐 뉴욕시 교육감은 22일 사이언스 스쿱 앤 시퀀스라는 새로운 과학 과목 교육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을 직접 실험에 참여시키는 등 과학 과목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킨더가튼에서는 4계절 동안의 나무의 역할과 물질의 속성, 동물에 관한 교육이 제공되고 1학년에서는 동물의 다양성과 물질의 특징, 기후와 날씨 등 2학년에서는 지구의 물질, 힘과 운동, 식물의 다양성 등이 중점적으로 교육됩니다. 또 3학년은 간단한 기계와 에너지, 4학년은 전기와 자성, 물의 속성 등이, 5학년은 과학의 본성과 행성의 표면 등이 포함됐습니다. 파리냐 교육감은 2008년 이래로 과학과목 교육과정 매뉴얼이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새로운 교육과정의 발표로 학생들과 과학교사들은 과학과목을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라진 과학교육 교과과정은 2015-16학년도부터 킨더가튼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에 한해 적용됩니다. 뉴욕 시내에서 운전하기도 어렵지만 주차하기는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운전자 간 주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앱을 발표했습니다.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F2B가 스팟포그라는 이름의 주차 공간을 찾아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 스팟포그는 사용자 간의 정보 교환이 기본 작동 원리입니다. 앱 사용자는 우선 주차 공간이 필요한지 또는 주차 공간을 제공할지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일단 주차 공간을 제공할 사용자가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길거리 주차 공간을 스팟포그를 통해 지정하고 몇 분 내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라는 공지를 올리면 주차 공간이 필요한 사용자는 앱에 설치된 지도를 통해 이곳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차 공간 제공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장소가 먼저 제공됩니다. 주차 공간 제공자가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가 유료인지 무료인지, 몇 분 내에 자리를 떠나는지 등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면 앱 사용자들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포그라는 가상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앱은 애플과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사건 중 상당수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요. 뉴욕시 성인 20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40%는 치료도 받지 않고 있는데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2012 커뮤니티 정신건강 조사에 따르면 정신분열과 조울증,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인구가 23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중 40%는 치료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정신질환자의 40%가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9만 명 이상의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셈이라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환자들은 자해나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특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총기 난사 사건이나 극악무도한 범죄 가해자의 대다수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치료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뉴욕시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에 정신건강 프로그램에만 5,540만 달러, 2017년까지 총 7,83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숙자 쉘터나 가정폭력 피해자, 공립학교 학생들과 고아원 등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인기관으로는 최초로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정신건강 클리닉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투표율은 전국 50개 주 가운데 43위를 기록할 정도로 저조합니다. 그래서 주의회에서는 운전면허 신청을 할 때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투표 시스템이 우편 투표 위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다른 주에 비해 투표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으며 주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DMV에 운전면허 등록이나 갱신을 할 경우 투표에 권한이 있는 주민에게는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만일 유권자 등록을 자동으로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DMV의 절차에 추가된다면은 한인 커뮤니티, 소수민족 커뮤니티의 유권자 등록과 정책 신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DMV는 기재할 내용이 거의 비슷함에도 운전면허 발급 신청서와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DMV에서는 접수한 유권자 등록 신청서 중 일부를 처리하지 않은 사례도 늘어나 미 시민자유연맹이 DMV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워싱턴, 오레건, 콜로라도에 이어 네 번째로 우편 투표 위주의 선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또 각 카운티 정부는 낡은 투표기기를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여 대부분의 카운티들이 우편 투표 시스템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1,000만여 명의 투표자들 가운데 3분의 2인 660만 명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수원입니다. 남가주에 닥친 고온건조한 날씨 속에 산악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캘리포니아주가 산불 비상에 걸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극심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온건조한 날씨 탓에 캘리포니아주에는 산불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17일 샌버나디노 구기림 지역에 발생한 일명 레이크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마른 나무들로 인해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연방산림청은 산불 현장에 2,000여 명 이상의 소방관들과 7대의 소방 헬기 등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오늘 아침 기준 21%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Today, when we got up this morning, the fire is currently at 17,305 acres, and we have a 21% containment so far on this fire. We still have a considerable amount of resources.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고온건조한 날씨 탓이 주요 원인이지만 캘리포니아주에 4년째 이어온 극심한 가뭄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떨어지고 산에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산불이 확산하지 않지만 올해는 고온건조한 데다 가뭄도 겹쳐 눈이 모두 녹아버렸기 때문입니다. We have not seen any snow on this part of the country for quite some time. Here in the San Bernardino Valley area, it's been in drought conditions for quite a number of years at this point, and it's getting even worse at this point. So that's kind of tying our hands a little bit. We've had no sign of precipitation to help us out.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2,0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은 더 이상 불길이 확산되지 않도록 땅을 파 저지선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8일 글렌데일 지역과 리버사이드 카운티 터말 지역에서도 잇따라 산불이 발생하는 등 지난 상반기 650건의 산불 발생 건수에 비해 올해는 1,100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산림청은 주 저녁에 계속되는 고온건조한 기후로 인해 관목과 수풀의 수분 함유량이 낮아져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캠핑을 할 때에는 주변의 잡초 등을 제거하고 만약 캠프파이어를 한다면 불을 피운 주위를 돌이나 바위 등으로 테두리를 만들고 불씨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얼마 전 뉴욕의 교도소에서 영화 같은 희대의 탈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결정적 도움을 준 사람은 탈옥범을 사랑했다는 교도소 여직원이었죠. 흉악범과 사랑에 빠지는 여성들의 심리는 어떤 걸까요? 삼엄한 경비로 철옹성이라 불리던 뉴욕 클린턴 교도소. 하지만 이 교도소 1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죄수 2명이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강철벽을 뚫고 미로처럼 얽힌 쇠파이프를 절단해가며 교도소 인근 맨홀로 빠져나온 겁니다. 마치 영화 같은 탈옥의 성공 뒤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51살의 교도소 직업훈련 감독관이 죄수들에게 공고를 건네준 겁니다. 이 여성은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탈옥수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at kind of relationship would you describe it as between? Unusual. 그녀는 탈옥수들과 남편을 살해할 공모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죄수와 교도소 직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교도소 간수였던 이 여성은
사형수의 감방을 몰래 드나들다 그의 아이까지 갖게 됐고 결국 만삭의 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She is 8 months pregnant, and you can see that she's very upset. 교도소장의 아내가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죄수와 함께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시골 농장에서 부부로 지내던 두 사람은 11년 뒤 발각됐습니다.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범인과 결혼한 여성도 있습니다. The holding of the hands when I'm with him is a big thing. You wouldn't think so, but just being next to him. 이들은 남자친구가 감옥에 갇혀 있을 뿐 보통의 연인들과 다를 게 없다고 말합니다. I like him for who he is, and I like him no matter where he was. 하지만 전문가들은 범죄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심리적 이상 증상으로 주로 여성들에게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Hybristophilia is the sexual attraction to someone who has committed a terribly outrageous act, and usually the more violent or heinous the act, the deeper the attraction. 최근엔 여성들을 상대로 죄수들과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온라인 사이트까지 등장한 상황. 이번 탈옥 사건처럼 위험한 만남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맨하탄에서 등교 학생들을 태우러 가던 스쿨버스가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스쿨버스가 오전 6시 15분께 맨하탄 워싱턴 하이츠 지역의 164가와 암스테르담 애비뉴를 지나던 중 갑자기 3발의 총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자 역시 무사했습니다. 경찰은 인근에서 총격을 가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일대에서 다량의 마리화나와 현금을 운반하던 한인 남성 3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의 퀸즈 마약수사대는 지난 16일 오후 6시 10분께 머스탱 차량에 다량의 마리화나를 싣고 이동하던 중국계 운전자 1명과 한인 남성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차량은 정차 사인을 무시하고 달리다 덜미를 잡혔고 이후 수색 끝에 차량 내부에서 8온스 이상의 마리화나가 발각됐습니다. 전 세계 수십만 명에게 폰지 사기 피해를 입힌 온라인 다단계 업체 지크리워드사가 2차 투자금 반환을 다음 달 말부터 시작합니다. 지크리워드의 법정 관리인은 최근 공지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투자자에게 추가로 20%를 돌려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며 7월 31일부터 우편을 통해 반환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반환으로 피해금 반환 작업은 총 피해액의 60%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뿌리 교육재단이 올해 모국 연수단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재단 측은 어제 한국의 협력 교육기관인 고려대학교와 논의한 결과 올해 모국 연수단의 한국행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메르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학생 건강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올해 선발된 학생들이 내년 모국 연수단에 참가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연수단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고 쾌적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지만 밤에는 한두 차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씩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